상식적으로 10월에 교재가 배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11월에 되면 신원식 장관이 군 정신전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현역 대령을 과장으로 또 보직 발령내는 네.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지나고 사실 군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국방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입장을 장병들에게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취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보는 자, 그래서 백 기자한테 좀 여쭤보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인 뉴라이터 쪽이고 실제로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우익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고 책을 발간하는 것을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정군에 배포된 자료입니다. 네. 이게 장관이 모르고 만약에 정군에 배포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본다면 뭐 신원식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철학을 담은 전력 교육 자료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문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토 문제하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역대 어느 정권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 영토 문제는 헌법에 이 대통령의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돼버려요. 영토 잘못 건드리면은. 그렇죠. 뭐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거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멀쩡히 대한민국의 실지배해서 이슈를 안 만드는 것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좌우할 거 없이 모든 정권의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영토 문제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조치뿐이 아니라 글쎄요 신원식 장관 플러스 알파 어느 선까지 즉각적인 그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탄핵으로 가도 할 말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친일 외국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평가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만든 군장병 교육 자료를 보면 친일 외국 정권을 넘어서서 정말로 심하다. 이것은 우리가 보수 진보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어떻게 제가 아까 그 백 기자님이 짚은 거를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저희가 그 이 태블릿 조작이라든지 이 이재명 소영길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관련해서 일본 언론이 일본 보수 저희도 보수 언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휴된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사화하고 칼럼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그쪽 일본 언론도 자기 독자들이 그걸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걸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기사화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자국적 우호적인 감정을 좀 더 한번 해보자 해서 야, 뭐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분들 갔으니까 독도 문제도 한 발 물러서 볼까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알고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터지고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크니까 일본에서는 환호할 게 일본 국민들이 환호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천이 어디냐, 과연 국방부냐 대통령실이냐. 자, 윤 대통령 지금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이 문제? 저는 처음에 이제 믿기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교재에 대한민국 지도가 11번이나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도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다 빠져 있는 지도도 있고 울릉도만 있는 지도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면 저는 지필이나 감수나 최종 결제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을 못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이게 의도된 교재 지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정군이 사용하는 교재 안에 독도가 빠져 있고 그것을 정신교육 자료로 썼고 분쟁 지역이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2개월 동안 그냥 넘어갔고 서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국방부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국방부의 행위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정말로 무서운 나라로 바뀌고 있다. 영토 주권까지도 이제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억해 보십시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분쟁화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일본은 끊임없이 야욕을 버리지 않고 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응대를 하지 않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왔다.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이고 거기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 과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국방부 교재 문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우리 강요인 분들한테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국 정부에서 갚아주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때도 똑같은 기조로 왔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갖고 있는 대일 관계 그리고 국가 영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우리 국민들이 헌법으로 보여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하고 지금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국익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견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난리가 났으면 큰일이다. 이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말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시정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면 좀 과합니까? 솔직히 뭐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그냥 대통령의 그 의중 파악하는 바쁠 거고 아마 그 사람들이 뭐 대응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짚어주고 싶은 거는 역대 정권 중에서 독도 대응을 제일 잘못한 게 이명박 정권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독도에 들어간 가버렸죠.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인데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우리 땅 맞는데 이슈화 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쓸데없이 제주도 가서 우리 땅 떠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슈가 돼서 아마 내일 아마 일본어로는 투표할 텐데 요것도 만회한다고 윤 대통령 독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독도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장관의 행태가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화했던 국방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